안녕하세요. 불투TV입니다. 오늘은 깨비 투자클럽의 송인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규 교수입니다. 네, 대표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평생 투자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을 한 것이 마지막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교수가 됐는데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 기술 투자를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블록체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학기는 지금 기술 투자를 강의하고 한 학기는 블록체인을 강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일도 동시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투자 포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작년 12월에 출범을 시켜서 거기서 제가 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회사로 이제 인큐텍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 CEO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깨비 투자 클럽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설립을 해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깨비 투자클럽에 요즘 주요 인사분들도 합류하면서 업계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깨비 클럽은 어떤 단체인가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평생 투자하는 일을 했는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졌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투자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것이 이제 깨비 투자 클럽인데요. 집단 지성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리고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 분야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엄격하게 좋은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여러 사람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 맞춰가지고 그 선정한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게 하는 그래서 집단 협력으로 해가지고 집단 지성으로 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성공하는 것까지 가자라고 하는 취지로 만든 것이 이제 깨비 투자 클럽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수한 그런 투자 전문가, 블록체인 전문가, 기술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등등등 140명 정도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말하자면 거버넌스 커미티라고 하는데 거기에 영입되어 있습니다. 네, 집단 지성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이 취지가 참 흥미롭습니다. 네, 그동안 진행한 디지털 자산 투자 포럼에 대한 감회와 앞으로 준비하는 포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출범은 이제 작년 12월에 했고, 이제 회원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1000명이 넘게 이제 회원이 있고, 그리고 또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디지털 자산, 그 다음에 블록체인, NFT 등등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제 전문 분야랑 맞는 그런 좋은 고급 정보들을 공유를 해주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오프라인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일종의 경쟁 컴피티션, PT 컴피티션 같은 IR 컴피티션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투표하고 선정하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붙어가지고 이제 성공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에 있고요. 저는 많은 좋은 프로젝트들이 여기서 탄생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화제가 많이 된 만큼 저도 이제 포럼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주제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현재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예, 우선은 저는 지난번 이제 대선 과정에서 양 후보 진영하고 이제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제가 정책 제안을 많이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디지털 자산이랑 관련된 법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선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디지털 자산을 이라는 용어를 쓰라 해서 이제 그것이 채택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이제 제정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아쉬운 점은 좀 딜레이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테라, 루나 등등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쉬운 점. 이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부의 기조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다음에 기술을 육성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는 제가 관련 당국자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대신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해야 한다는 대표님의 의견, 저희 모두 같이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부터 가상자산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투자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첫 번째는 상반기의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상반기 시장은 이제 누구나 다 알다시피 크립토 겨울이 왔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폭락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폭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주목해야 될 이제 몇 가지 그런 중요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살펴보고 그리고서 이제 미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트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최근의 모습이죠. 여전히 최고가 연초에 최고가 약 5만 불 정도면 지금은 이제 2만 3천 불 정도니까 반토막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4,000불 가까이 갔던 것이 지금 이제 2,000불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반토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바이낸스 코인도 이제 마찬가지죠. 바이낸스 코인, 그 다음에 시가총액 큰 에이다. 작년도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것이 이제 바이낸스 코인, 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이런 것들인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굉장히 처참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그림표가 있는데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대개는 0.25씩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내렸던 것이 이제 그동안의 금리 정책의 항상 기조였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같은 경우에 0.75%를 한꺼번에 올리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용어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아마 이번에 다시 금리를 조정한다면 심지어는 이제 1%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주식이나 이런 우리 블록체인 코인이나 마찬가지로 금리가 상승하면은 가격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그런 지금 현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금리가 오르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2%가 안 되는 대개 1%에서 2% 정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특히 전쟁 등등이 발발하고 중국의 공급망 문제가 되면서 그냥 굉장히 높은 금리 물가 인상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그 물가 인상폭이 최근에 꺾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는 이제 물가 인상은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그 인상도 완화되거나 어쩌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은 내년도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된다면은 이제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위험 자산의 가격은 다시 탄력을 받아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에 가장 커다란 사태가 이제 테라 루나였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렸던 이제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폭락을 하고, 그러면서 페어링이 되어 있었던 루나도 같이 폭락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 거의 퇴출이 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근데 이 테라 루나 두 코인이 빨아들였던 자금의 규모가 뭐 이제 엄청나죠. 원화로 따지면 5조, 6조 뭐 이 정도로 달하는 굉장히 큰 자금을 빨아들였다가 이것이 이제 순식간에 거의 0에 이제 수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코인들한테 영향을 주면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불행한 사태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뭐 테라 루나의 상처는 이제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저는 이제 맞을 것 같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거시적인 그런 측면, 그리고 제가 좀 더 뒤에서 얘기할 몇 가지의 마이크로한 측면 등등을 가지고 이제 하반기의 장을 예측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겁니다. 블랙락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운용 자금의 규모가 원화로 따지면 거의 1경원, 그러니까 조가 만조가 되면은 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가 블랙락이고요. 블랙락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다가 이제 작년 들어서부터 긍정적으로 입장이 선회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얼마 전에 8월 4일 날 코인베이스랑 제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락의 굉장히 많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코인베이스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해서 거래 보관, 프라임 브로커지, 리포팅 등등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대형 호재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 및 이쪽 코인 시장에 진입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보고 있는 제가 가장 중요한 그런 대형 호재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호재는 이제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이 이제 최근 가격을 이제 여기 제가 다시 따가준 건데 보면은 굉장히 많이 1,000불이 깨졌었던 것이 지금 이제 2,000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더블 가까이 이제 오른 거고요. 그 이유는 이더리움이 드디어 이제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환이 되면은 이더리움이 지금 문제라고 했었던 굉장히 느리다. 그리고 처리 용량이 대단히 작다. 그리고 거래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비판의 상당 부분이 이제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을 기초로 하는 또 많은 프로젝트들이 더욱더 탄생이 되고, 그러면서 시장은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스타 코인이라고 보면은 에이다죠. 카르다노 에이다고 POS를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최고가가 3불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3불이 넘었었던
것이 이제 POS를 성공적으로 론치를 했다라고 하는 그 종료되는 시점에 이제 최고가를 찍었었던 거고요. 지금은 물론 이제 0.5불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0.5불을 조금 이제 만회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카르다노 또한 그 업그레이드하는 바실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르다노도 이제 이 바실 하드포크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제 몇 주간 딜레이 된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어서 가격이 오르다가 이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카르다노도 이제 이런 기술적으로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하고 카르다노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중요한 큰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웹 3.0입니다. 그래서 웹 3.0은 물론 하루아침에 웹 3.0으로 변환이 되는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이제 웹 3.0을 달성하게 이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 될 수밖에는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웹 3.0 프로젝트들이 탄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요. 웹 3.0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런 핵심 주제가 DAO라고 불리는 겁니다. DAO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 그러면은 회사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회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코딩으로 다 구현을 해서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든 것이 DAO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DAO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깨비 투자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지향하는 바가 DAO입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투자 의사 결정 기구로 이제 저는 지향하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DAO들이 탄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런 화두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NFT입니다. 그래서 NFT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장난처럼 시작을 했고 스타트업들이 시작을 했고 그랬던 것들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제 NFT를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TV를 통해 가지고 NFT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유사한 서비스가 LG전자도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마켓플레이스를 론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 대부분의 연예 기획사들, 뭐 이제 너무나 많은 그런 콘텐츠 프로바이더, 예술가, 화가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NFT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장난처럼 소수의 스타트업 중심의 시장에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으로 변환이 되면서 해외로 보면은 코카콜라, 버거킹, 타임, CNN, 나이키, 뭐 맥도날드, 뭐 이런 그 정말 공룡 같은 자이언트 기업들이 다 그 NFT 관련된 비즈니스를 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의 아주 중요한 전략으로 이제 변신하고 있는 그런 중요 테마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NFT 전략이라고 하는 교육을 곧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전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디파이입니다. 디파이가 이제 여기 지금 그림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제 디파이에 묶여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밸류 락드라고 이제 말하자면 은행 예금이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일 화랑일 때는 200 빌리언, 200조 원화로 따지면 200조 원이 이제 넘었다가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빠지면서 이제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까 다오, 웹 3.0 이런 것처럼 금융의 미래도 디파이가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점점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디파이 시장으로도 돈은 계속해서 몰려들 수밖에 없고요. 현재 금융기관에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예금, 보험, 투자,
그다음에 증권업 같은 이런 상당히 많은 그런 일들이 디파이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미래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나타나는 게 투자라고 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겨울이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CB 인사이츠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죠. 1사분기, 올해 1사분기에도 이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거의 10조 원 정도에 달하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진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은 어렵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선수는 예를 들면 안데르센 호로이츠 같은 이런 류의 이제 세계 최고수의 투자자들은 이런 와중에 몇 조 원에 달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의 밝은 미래를 반증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이 바꾸는 미래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여러분 믿고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쫓아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